오늘 여기 북촌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촌에서 요 옆에 길이 개동이에요, 개동. 개동길로 쭉 오는데 북촌의 동쪽이죠.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데는 서쪽입니다. 북촌의 서쪽, 저기 가회동 쪽. 근데 이제 동쪽 그 개동으로 쭉 해서 창덕궁 옆에 창덕궁 옆에 그 원서동 길로 해서 시간이 이제 허락하면은 종묘에 이번에 새로 3년 전에 이 관통도로를 위에 덮은 이제 종묘하고 연결시킨 게 있어요. 그 종묘의 이제 서쪽 담장길, 서술락길로 돌아서 전심을 먹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북촌하면 잘 아시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남주국병이라고 얘기하죠. 남주국병. 남쪽의 선비들은 술을 잘 담가 먹고 북쪽의 선비들은 떡을 잘 만들어 먹는다.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술을 빚어 먹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?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? 술 빚어 먹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떡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? 나는 이렇게 많이 먹었잖아, 그죠? 걔는 몰락한 양반들이 이제 남촌에 살면서 남산 밑에 살면서 술 빚어 먹고 이제 여기 이제 북촌에 사는 사람들이 권세가들 좀 있는 사람들이 떡을 잘 만들어 먹었다 해서 그 북촌이라 그러면 그 서울의 한양을 처음 그 천도를 할 때는 서울 한양을 5곳으로 대개 거주지를 나눴는데 동서남북 중촌 5군데로 나눴는데 동촌은 낙산 밑에, 그 다음에 서촌은 지금 그 경복궁 서쪽이 아니고 덕수궁 옆에 정동, 거기가 서촌이었어요. 그 다음에 남촌은 남산 밑에, 중촌은 청계천 종로, 그 다음에 여긴 북촌 이렇게 돼 있거든. 근데 이제 조선 초기에는 별로 그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신분의 차별이 별로 없었어요. 아무래도 물론 이 북촌 쪽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니까 이쪽에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살고 관공서도 많았죠. 그러나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잘 알다시피 이제 선조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선조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을 조선 전기, 후반을 이제 조선 후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죠? 선조 때에 생겨난 것이 당쟁이 생겨났어요. 처음 생긴 게 동인성인, 서인. 동인 서인이 어떻게 나눴냐면 동인이 김효원이가 낙산 밑에 살았어요. 동촌에. 그래서 동인. 그 다음에 심의겸이가 이 정동 쪽에 살았어요. 그래서 이제 서인, 그쪽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두 사람이 이제 이 과거 시험 봐서들 이제 자꾸 이제 진출을 하는데 인사권을 놓고 인사권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한 거예요, 두 사람이. 그래서 이제 줄을 쓴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당쟁이 시작됐는데 동인 서인이. 동인이 잡았다가 서인이 잡았다가 다시 동인이 잡아가지고 서인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, 다 없애버려야 된다.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.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 나눈 것이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누죠. 그 북인 남인 남았는데 그 중에서 또 영창대군파 또 광해군파 이게 나눠서 북인이 대북 소북으로 또 나누잖아요. 그러니까 남인은 이제 물러난 거예요. 그리고 서인도 물러난 거죠. 그러다가 광해군이 안 되겠다 하니까 물러난 서인이 중심이 돼서 남인하고 반정을 일으키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북인, 동인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서인, 남인이 살아남아요. 그죠? 그러다가 숙종 때 이제 한국 정치 갑자기 바꾸는 거죠. 나라를 이제 급변시키는 거지. 남인이 잡은 거를 어느 날 아침에 영의정을 유배 보내고 서인을 등용시키고 또 어느 날 아침에 서인을 유배 보내고 남인을 등용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막판에 서인이 잡아요. 이게 서인이 잡을 때 또 둘로 나뉘죠. 서인이 잡을 때 하나는 경종파, 장희빈의 아들파, 하나는 무술이, 숙빈채 씨의 아들 영주파 이렇게 나누죠. 그것이 노론, 소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다가 노론이 승리해서 그 뒤로는 계속 노론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정권에서 물러난 사람은 서인하고 소론하고 남인이 물러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소론하고 남인이 정권에서 다 떠나고 어디로 밀려났냐면 남산으로 간 거예요. 그게 이제 몰락한 양반. 이게 남산골 승비, 허생원. 이게 양반 행세만 하지 먹을 건 없으니까 술만 비벼 먹는 거예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근대화라는 게 뭐야? 서양 문물이 여기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일본 들어오지, 청나라로 연합부터 있었죠. 서양 세력 들어오지. 이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는 거주 지역을 정해줬어야 되죠. 서양 애들은 덕수궁 옆에 정동 쪽으로 정해주고, 그 이제 근대화 일본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문물이 발전했죠. 그 다음에 청나라는 을지로 입구와 북창동, 그 중국집 많이 있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을지로를 청나라 앞으로 누르라고 중국 잡으라고 을지 문덕을 떼서 을지로를 만든 거예요.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일본 애들은 그
그 백병원, 권천동 그쪽에 예, 거기서 험마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쪽에 주거지를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 일본 놈들의 기세를 누르라고 해서 그쪽을 충무로로 만든 거예요. 이름을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거지역을 나눠줬는데 여전히 옆 북촌은 권세가들이 살고 관공서도 말고 귀족촌은 양반촌이야. 그죠? 그런데 1920년쯤 되면은 인구가 막 늘어나. 지방에서 서울 가면 먹을 거 있고 교육받으니까 막 올라오고, 일본 놈들은 또 조선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번다 하니까 현해탄 건너서 막 넘어오는 거예요. 그 20년도에 경성 인구가 한 25만 명 됐는데 35년에는 한 35만 명. 그 다음에 40년에는 한 45만 명. 이렇게 늘어나요. 근데 그 중에서 4분질이 일본 사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주거 대책을 차려야 되니까 일본 애들이 여기 있는 주거에 큰 한옥들을 다 몰수를 해가지고 부동산업자들한테 줘서 소형으로 개량주택을 연막 판매를 한 거예요. 그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죠. 하동에서 정세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동산 회사를 차려서 여기에 일본 놈들은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겠다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다 분양받아서 이제 요걸 받은 걸 분양받아서 이제 매각을 하죠. 예, 그런 이제 이 부천입니다. 그래서 일본 애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조선의 그 실세들이 사는 데니까 우리가 뭐 강남에 이사 가고 싶어 하듯이 똑같이 이쪽으로 다 오려고 한 거를 그래서 다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정세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서에 가서 북촌 한옥 역사관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, 예, 그런 이제 부천 지역입니다. 이쪽에.